여러분들 예제 3번 볼륨 오브 플루이드 모델을 이용한 댐 브레이크 해석 모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이미 진행했던 문제인데요. VUF, 보프 모델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모델이 되는 거죠. 이 보프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우리 얘기했지만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명확할 때 디테일하고 그 다음에 액체 사이의 그런 경계가 명확하고 클 때 우리가 이 인터페이스를 추적해 가면서 그 인터페이스의 변화를 살펴보는 그러한 모델이 우리가 볼륨 오브 플루이드 모델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볼륨 오브 플루이드 모델 자체가 실제로는 상당히 많이 쓰여요. 이러한 이상유동이나 다상유동을 해석할 때.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좀 잘 다시 한번 풀어봤으면 하고요. 아울러서 여기서 나오는 이 기법들을 조금 한번 더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화면 공유를 좀 해볼게요. 이 문제는 뭐 특별히 여기에서 UDF를 쓰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통해서 플런트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버전 우선 이 문제는 2D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더블 프리시전으로 이 멀티페이스는 더블 프리시전으로 이렇게 푼다고 했죠. 그리고 이 솔버 프로세스는 4개로 해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우리 교재 78페이지와 같은 그런 해석 모델이 나오게 될 텐데요.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처음에 그 물이 위치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이 공기가 위치하는 곳인데 이 물이 이제 그 어떠한 그 벽으로 이렇게 물을 가다 놨다가 갑자기 벽을 치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실질적으로는 컴퓨터 가상이니까 이렇게 돼 있긴 하지만 이걸 실제로 구한다면 벽을 이용해 가지고 물을 저렇게 가다 놨다가 갑자기 벽을 치우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1단계 그 메쉬 파일을 일단은 읽어 드려야 되는데요. 방화벽 때문에. 그래서 파일에서 read mesh를 하고요. 영문으로 된 폴더에다가 보면 댐 브레이크가 있죠. 예전에 한번 해봤는데요. 댐 브레이크 모델을 불러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메쉬를 불러드리는데요. 이 문제는 지금 그 프레셔 베이스드의 그 트랜전트예요. 시간에 따라 가지고 그
가두어뒀던 월에 의해서 가두어뒀던 물이 이제 시간에 따라서 흘러내려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텐데요. 트랜전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쉬를 한번 체크해 보란 말이 있는데요. 우리 메쉬 체크를 해보면 TY 창에 뜨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메쉬를 직접 이 디자인 모델러를 통해서 그리거나 뭐 아니면 다른 CAD 프로그램, 솔리드웍스라든가 그런 CAD 프로그램으로 불러들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메쉬를 짜줄 텐데요. 메쉬를 짰을 때 음수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음수가 없고 모두 양수해야지 된다는 것을 메쉬 체크해서 꼭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디스플레이에 가서 메쉬를 한번 그러면 디스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 해석 화면이 나왔어요. 이 해석 화면에서 이제 물 영역하고 그다음에 공기 영역을 조금 표시해주고 싶을 수가 있는데요. 그 방법이 뜻이 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에서요. 다시 컬러즈를 선택하고요. 컬러즈에서 컬러 아이디를 선택한 다음에 디스플레이를 하면 이와 같이 영역에 따라 가지고 이게 물론 바운더리들이죠. 바운더리들 월 바운더리고요. 바운더리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아울렛 조건으로 된 바운더리고요. 여기는 에어랑 접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인터페이스인 거죠.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액체하고 물하고 공기가 접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뭐 이 부분이 또 패치를 좀 시켜놔야겠죠. 우리가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때.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해석 영역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3단계, 당연히 이제 VOF를 선택해야 되니까 이 모델에서 멀티페이스를 가도록 하고요. 멀티페이스에서 우리는 볼륨 오브 플루이드 모델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제 특히 이 예제는 중력에 의해 가지고 물이 흘러내리는 거기 때문에 M에 저장되어 있던 물이 흘러내리는 거기 때문에 이 바디 포스가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되겠죠. 그래서 implicit body force로 활성화한다. 다른 부분은 일단 OK를 좀 하도록 합시다. 여기 보면은 오픈 채널 플로우라든가 오픈 채널 웨이브 비스 바운드리 펀치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그 메쉬 한계 때문에 못했던 예제 그 7번 문제죠. 히브 앤 피치 운동에서 그 선박이 웨이브하고 파도죠. 선박이 파도와 접했을 때 어떠한 유동 현상이 발생하는지 선박에 부딪혀서 이제 그런 거를 모델링할 때는 오픈 채널 이런 거를 클릭을 할 텐데요. 클릭을 해가지고 선택을 할 텐데요. 이게 지금 우리 스튜던 버전은 격자가 50만 개 정도밖에 허락이 안 돼요. 근데 그 문제는 50만 개가 넘어서죠. 우리가 못했는데 실제로 연구실에 있는 그 정품 모델을 써서 해석을 해보니까 해석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한 다음 주 정도에 한번 동영상을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찍어서 그래도 책을 한번 다 모든 예제를 한번 다 보는 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은 소개를 해줄 계획이에요. 그리고 버프 모델은 이렇게 해서 어플라이를 하고요. 클로즈를 하도록 합시다. 4단계 머티리얼스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가 굳이 이 예제는 터뷸런스를 굳이 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디스커스 모델로 들어가 보면 디스커스 모델이 지금 K 오메가 모델로 돼 있죠. 뭐 K 입실론 모델, 스파라 알라마스 모델, 뭐 여러 가지 난류 모델로 돼 있는데요. 우리가 라미나 모델로 해서 이 난류 모델을 풀지 않는 그러한 문제로 바꾸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4단계 물성 값인데요. 물성은 우선은 에어는 그대로 유지하면 되죠. 에어는 이 바깥쪽에 지금 회색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에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물이기 때문에 물의 물성만 우리가 하나 디파인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그랬듯이 우리가 플런 데이터베이스에서요, 이제 불러올 건데요. 플런 데이터베이스에서 워터 리퀴드 이거를 카피를 하고요. 그리고 그랬죠?
이 density는 998.2, 그다음에 viscosity가 주어져 있는데요. 얘를 그대로 활용을 하도록 합니다. change and create를 눌러서 우리가 물성을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플루이드에는 에어하고요. 그 다음에 워터 리퀴드가 이렇게 생긴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거를 프라이머리 페이스로 할지 어떤 거를 이제 세컨더리 페이스로 할지 늘 그거를 지정해 줘야 되는데요. 그 부분은 어디서 한다고 그랬죠? 여기 보면 멀티페이스 모델, 볼륨 오브 플루이드 여기 가서 우리가 지정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페이시스에 들어가서요. 프라이머리 페이스를 에어로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페이스 머티리얼에서요. 프라이머리 페이스 네임을 우선은 에어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OK를 해서 프라이머리 페이스로 지정을 해주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페이스 2를 우리가 워러 앤 리퀴드로 할 텐데요. 이 워러 앤 리퀴드를 이름을 워러 앤 리퀴드라고 쓰고요. 페이스 머티리얼을 워러 리퀴드로 지정을 해주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페이스 하고요. 그 다음에 세컨더리 페이스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6단계 이제 경계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경계 조건을 설정해 줘야 되는데요. 우선은 P 아웃렛 조건 여기서 보는 여기 그 공기가 빠져나가는 공기하고 물이 빠져나가는 이 P 아웃렛 부분부터 한번 설정을 한번 해도록 합시다. 바운더리 컨디션에 들어가서요. P 아웃렛 조건 우선은 믹스처부터 6단계는 워터 리퀴드부터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페이스에 워터 리퀴드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에디트로 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특별히 설정해 줄 건 없고요. 그 볼륨 프랙션 스페시피케이션 메서드 넣어서 보내주면요. 그래서 볼륨 프랙션 스페시피케이션 메서드에서 백플로우 볼륨 프랙션이 있는데요. 지금 이 빠져나간 액체가 다시 백플로우로 해서 들어오는 볼륨 프랙션은 0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 한번 빠져나간 그 유체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백플로우가 되지 않는 설정 우선 해줬고요. 그리고 다른 설정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제 패치를 해주는 그런 설정 이외에는 다 기본적으로 다 돼 있어요. 월로 돼 있고요. 여기다 보면 뭐 이런 부분이 다 월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경계 조건에서 설정을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자, operating conditions요. 중요하죠. 중력도 설정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density도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보면 gravity를 선택을 하고요. y 방향으로 마이너스 0.81이 되는 거죠. 0.81. y 방향으로 적용하는 거니까 0.81이 되고요. 그 다음에 density는 항상 에어의 작은 밀도의 값을 지정해 준다고 그랬죠. variable density 파라미터에서는 공기의 operating density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1.25. 그리고 다른 항목은 특별히 해주고요. 해석 조건인데요. 해석 조건을 보면 우리가 여기 들어가 보면 pressure하고 velocity를 어떻게 우리가 풀 것이냐 하는 거죠. 사실 굉장히 그 복잡한 게 얽혀 있죠. 여러분들이 운동장 보존 법칙을 보더라도 압력과 그다음에 속도가 서로 섞여 있고요. 그다음에 질량 보존 법칙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섞여 있고 이와 같은 거를 같이 풀어가지고 우리가 압력과 속도를 얻어내야 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심플 방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심플이라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면 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하다가 이와 같은 프론트를 쓰다가 이 용어가 좀 어려우면 이와 같이 구글링을 한번 해보도록 해요. 비록 조금은 시간도 걸리고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보면 이런 게 지금 심플 알고리즘이구나. 이런 게 피조 알고리즘이구나.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 학기 나한테 그 연료제 CA 열 시스템 어, 전산 열 시스템인가요? 열 시스템 설계를 들은 학생들은 이 심플 알고리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좀 들었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속도장을 가정을 하죠. 우리가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듯이 속도장이나 압력장을 가정을 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운동장 방정식을 풀고요. 이 운동장 방정식을 푼 후에 프레셔 커렉션 이퀘이션을 풀고요. 프레셔 커렉션 이퀘이션을 통해서 얻어진 그뭐 커렉티드 된 프레셔를 통해서 속도장과 압력장을 초기에 가정한 속도장과 압력장을 우리가 보정을 해주죠. 이렇게 보정을 해주고요. 뭐 물론 여기는 다른 반대 방정식, 성분 보존 방정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을 수도 있고, 에너지 방정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른 거를 푼 다음에 다시 한번 프레셔하고 빌라시티를 보정을 해주죠. 만약에 다른 이퀘이션을 풀 게 없다. 그러면은 질량 보존 법칙, 이게 corrected pressure 이퀘이션이 결국에는 질량 보존 법칙이고요. 이 위에가 이제 모멘텀 보존 법칙이니까 여기에서 이 속도하고 압력을 보정을 해준 다음에 이 보정된 값을 다시 이제 업데이트해서 discrete momentum equation에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수렴이 되면 그 모니터에서 보면 우리가 뭐 0.001로 한다든가 0.0001로 한다든가 뭐 수렴 조건이 있었었죠. 그래서 이게 컨버전스가 되면 스탑을 하는 거고요. 만족하지 않으면 여기서 나온 값을 다시 이제 입력 값으로 넣어가지고 아이트레이션을 해주는 거죠. 이거는 설정했듯이 아이트레이션을 해줄 때 이 corrected 된 값을 100% 다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100%다 사용하는 것보다는 완화시켜서 릴렉세이션 메서드를 쓰는데요. 그래서 한 70%를 쓴다, 50%를 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론트에서도 보면 여기 그렇죠? 컨트롤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릴렉세이션을 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뭐 프레셔는 0.7을 한다. 여기는 이렇게 현재 얻어진 프레셔 값을 70% 정도 사용하고 30%는 그 전에 개선됐던 결과를 합쳐가지고 다음 아이터레이션의 인풋 값으로 활용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는 게 한 번 아이터레이션이에요. 우리가 계산 과정에서도 그 타임 스텝이 있고요. 타임 스텝마다 아이터레이션, 맥시멈 아이터레이션 횟수를 지정해 주게 되어 있는데요. 그 맥시멈 아이터레이션 횟수도 바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뭐 시간이 0.01초일 때 시작을 해가지고 얘가 수렴할 때의 이 반복 횟수를 지정해 줄 수 있는데요. 이게 뭐 440번이다 그런 얘기는 일단은 수렴을 하지 않더라도 40번까지만 하라는 뜻이죠. 너무 이제 길어지니까 시간이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심플 알고리즘이고요. 피조 알고리즘은 조금 이거보다는 더 개선된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어요. 피조 알고리즘이다. 그러면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correct를 2번을 이렇게 해주게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discretized momentum equation, 물론 이제 볼륨 오브 플루이드 모델, 부프 모델 뿐만 아니라 우리 플런트에서 적용하는 모델 자체가 그 유한 퇴적법이죠. 유한 퇴적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분된 형태의 운동량 방정식이라든가 질량 보존 방정식을 대수 방정식으로 덧셈과 뺄셈을 할 수 있는 방정식으로 바꿔주는 게 이제 디스크리타이제이션 하는 그런 방법인데요. 디스크리타이제이션 모멘텀 이퀘이션을 아까 심플이랑 똑같이 이제 풀어요. 프레셔 커렉션 이퀘이션을 풀고 그런데 여기 보면 스텝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프레셔 앤 벨라시티를 한 번 더 해주도록 돼 있어요. 세컨드 프레셔 커렉션 이퀘이션. 심플 알고리즘하고도 유사하지만 심플과는 좀 틀린 그런 보이고 있는 게 피조 알고리즘이죠. 그래서 프레셔 벨라시티 커플링, 지금 압력 방정식을 운동량 방정식을 풀고 프레셔 커렉션 이퀘이션을 풀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속도장 혹은 압력장을 풀어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피조를 우리가 썼는데 대부분 볼륨 오브 플루이드 모델은 이 피조 모델을 대부분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쓰고요.
그다음에 스페셜 디스크리타이제이션에서는요. 스페셜에서 퍼스트 오더 어빈들을 선택을 해라. 모멘텀에서요. 모멘텀 이퀘이션은 세컨드로 하지 말고요. 퍼스트 오더 어빈드 메서드를 선택을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피조는 비정상 유동 해석을 추천한다. 비정상 유동은 스테디가 아니라 트랜지언트한 경우에는 피조 알고리즘을 추천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알아두도록 하고요. 피조 알고리즘에서의 선택이 끝나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디스크리타이제이션을 어떤 방식으로 값을 예측할 거냐라는 건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분 방정식 형태로 돼 있는 거를 적분을 한다고 그랬죠. 적분을 하고요. 그 적분을 가지고 디스크리타이제이션 하는 거예요. 미분 방정식 자체를 가지고 유한 차분을 하는 게 아니라 적분 방정식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유한 차분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적분을 가지고 유한 차분을 하려다 보면 이 최적 적분을 이 면적분으로 바꿔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이제 뭐 가우스 티어렘, 가우스 법칙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뭐 3차원을 풀면 2차원으로, 2차원을 풀면 선적분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타수를 낮춰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하게 돼 있고요. 이런 경우에 원래 이 볼륨 오브 이 유한 최적법 자체는 그 셀 값의 셀 값 중앙값, 여기 메쉬가 있다면 메쉬의 중앙값을 가지게 돼 있어요. 중앙값을 가지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메쉬의 중앙값이죠. 근데 이 디스크리타이제이션 하는 과정에서 이 인터페이스의 값이 필요해요. 이 셀과 이 셀의 인터페이스의 이 경계의 값이 필요한데 그 경계 값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거냐. 그게 바로 이제 스페이셜 디스크리타이제이션에서 프레셔라든가 모멘텀, 볼륨 프랙션 이런 부분을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런 그 수치 해석적인 CFD에 관한 부분 조금 설명을 해줬는데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했고요. 방금 컨트롤스, 왜 컨트롤스를 하는지 이제 알겠죠? 방금 그 심플 알고리즘에서 보면 아이터레이션을 여러 번 해줘야 되는데 그 아이터레이션에 있어가지고 바로 도출된 값을 쓰지 않고 과거의 값과 섞어서 쓴다는 거죠. 이것이 안전하니까. 이렇게 프레셔는 0.9, 덴시티는 1, 0.7 보여져 있는 것처럼 지정을 해줬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조금 안 보던 거가 있는데 프레셔 터미네이션 기준, 프레셔의 터미네이션 기준을 한다. 이렇게 있어요. 이거가 지금 어떻게 들어가면요, 이거 있는데요. 프레셔의 터미네이션 기준이 0.1이 아니라 0.01로 이렇게 좀 이런 부분은 그대로 유지를 좀 해두도록 합시다. 해석하는 다양한 어떤 방법을 여기서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스무드 타입이라든가 뭐 수치 해석적인 어떤 그런 기법들을 여기서 지정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82페이지와 같이 이제 이니셜라이제이션 해줘야겠죠. 그래서 봅시다. 이니셜라이제이션을 가서 우리가 이니셜라이즈를 하고요. 스탠다드 이니셜라이제이션 할 거예요. 다음에 패치를 해줄 건데요. 패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 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패치를 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볼륨 프랙션을 물로 채워놓을 거예요. 그래서 패치를 하고요. 워터 리퀴드인데 볼륨 프랙션이고요. 1이고요. 영역이 어디냐면 그 존이 워터 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 예제는 존을 조금 나눠놨어요. 예전에는 뭐 이 셀을 레지스터 해가지고 셀 레지스터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쪽 부분을 지정해놨는데요. 이 부분은 존을 아예 워터로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 워터에다가 존을 클릭을 하고요. 이 워터 리퀴드의 볼륨 프랙션입니다. 여기는 다 물로 차 있다는 얘기죠. 물로 차 있는 부분을 그리고 선택을 하고요. 패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인 거죠. 계산인데요. 솔루션에서요. 타임 스텝은 0.01초 간격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넘버 오브 타임 스텝은 20초. 0.2초까지 푸는 거죠.
그리고 한 번 아이터레이션 할 때,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 번 아이터레이션 할 때의 그 반복 횟수는 지금 한 20번으로 지정을 40번으로 이렇게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불러올 수도 있으니까 저장을 하고 컬큐레이트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이제 아주 짧은 시간이니까 크게 뭐 많은 시간을 소요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금방 지금 풀이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20 time steps, 20 time step이니까 0.0이니까 0.2초 후에 결과를 한번 살펴보겠다는 얘기죠. 그래픽스에서 벡터를 먼저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속도, 스케일을 조금 작게, 화살표가 너무 커져요. 그래서 스케일을 좀 작게 하고요. 페이스는 지금 믹스처. 그래서 이와 같은 그 0.2초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댐이 브레이크 돼가지고 물이 이제 흘러내려가는 그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고요. 한 투어에서 한번 그 리퀴드의 위치를 한번 보면 이와 같이 지금 약간 물이 이제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가 조금 더 시간을 더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래서 지금 20까지 계산했으니까 30번을 더 추가를 해서 총 이제 50번 아이터레이션이니까 0.5초 후인 거죠. 0.5초 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 이거는 짧으니까 한번 기다려서 결과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투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얼마나 조금 더 진전이 됐는지. 좀 많이 0.5초 후에 이렇게 더 진전이 됐고요. 물론 벡터에서 이거 속도도 상당히 더 진행이 좀 됐겠죠. 이와 같이 여기 부분은 상당히 이제 그 맴돌이 현상도 발생하고 유동이 이제 공기가 이제 믹스이긴 한데요. 이 부분은 공기죠. 이 부분은 공기고 물인데요. 물이 이게 무너져 내리면서 나오는 이동 현상이 아주 재밌게 나오네요. 스케일이 조금 커서 안 보이는데 좀 작게 하면 더 이제 화살표가 명확하게 어떻게 지금 공기하고 물이 흘러나가는지 볼 수 있겠죠. 끝으로 50초만 한번 더 해볼게요. 50번만 더 해봐서 0.1초, 0.1초일 때 어떻게 되는지만 계산해보고 좀 시간은 걸리는데요. (50번) 아이터레이션이니까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설명했던 그 심플 알고리즘 혹은 퀴즈 알고리즘보다도 심플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보고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좀 대면 수업도 좀 되고 우리가 그러면은 심플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설명하고 디스크리타이제이션 하는 것도 좀 볼 텐데요. 조금 아쉽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운동량 방정식하고요. 그다음에 질량 보존 방정식 그 두 개를 서로 커플링이 돼 있어요. 커플링 돼 있다는 것은 두 개를 연립해서 풀어야 되고요. 연립해서 풀 때 변수들이 서로 엉켜 있어요. 압력하고 속도가. 그거를 풀어내는 방법인데요. 속도장과 압력장을 가정을 하고요. 속도장과 압력장을 바탕으로 해서 모멘텀 이퀘이션을 풀이를 하고
다음에 질량 보존 법칙을 풀어서 질량 보존 법칙은 결국에는 프레셔 커렉션 이퀘이션이에요. 압력 보정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는데요. 그걸 통해 가지고 속도하고 압력을 업데이트를 해요. 가정한 걸 업데이트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그 값을 처음에 대입을 해가지고 또 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아이터레이션을 해서 수렴할 때까지 계산하는 그런 방법을 바로 이제 심플 알고리즘 얘기를 하죠. 이거만 나왔네요. 먼저 이것만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저는 이제 10초가 흘렀으니까 이제 거의 이제 평평해지는 이와 같은 현상이 나오죠. 속도도 이제 보면 이제 물이 이제 빠져나가는 그런 그 현상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요. 예제 3번은 이렇게 하고요. 바로 이어가지고 우리가 그 잉크젯에서 잉크가 분사되는 그 부분을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여기서 마치고 이제 6번에서 다시 뵙겠습니다.